캐디 말 한마디에 멘탈 나가본 적 있으시죠? 혹은 캐디 말 무시하다가 스코어 폭망한 적도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들이 간과하는 게 바로 캐디와의 대화입니다. 사실 캐디는 단순히 클럽을 나르고 공을 줍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당신의 플레이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조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이자 동반자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캐디와 어떻게 대화하면 스코어가 좋아지는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 팁을 상황별로 알려드릴 겸 특히 중년 골퍼들이 자주 저지르는 대화 실수도 함께 짚어볼 겁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캐디와의 대화가 당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첫 번째, 1번 홀 티샷 그라운드에 올라서기 전 당일 경기의 흐름을 좌우하는 질문부터 먼저 던지세요. 오늘 그린 스피드가 빠른가요? 이 질문 하나면 퍼팅 감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린 스피드는 매일 바뀝니다. 전날 비가 왔는지 바람이 부는지 관리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캐디는 하루 종일 여러 조를 보며 그날 어떤 퍼팅이 들어가는지 굴러가는 속도는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밀리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스피드가 잘 나요? 평소보다 조금 빠릅니다. 이런 정보는 연습 그린에서 알 수 없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 티샷 전에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홀 어디로 쳐야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공략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70m 도그렉 홀에서 우리는 무조건 멀리 치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캐디는 200m 지점에 턱이 있으니 거기까지만 치세요. 왼쪽은 오비고 오른쪽으로 220m까지는 괜찮아요. 이렇게 바로 실전 전략을 제시해주죠. 단순히 멀리 치려는 생각이 아닌 살아남기 위한 루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캐디에게 자신의 클럽 거리를 꼭 알려주세요. 저는 드라이버가 200m 정도 나가고 7번 아이언은 130m 정도 나가요. 이런 정보를 알려주면 캐디가 남은 거리를 보고 지금은 145m인데 유틸보단 6번이 나을 것 같아요. 짧게 치면 안 돼요. 지금 바람도 조금 맞바람이에요. 이렇게 실제 클럽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라이가 불편한 상황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경사 어떠세요? 공이 좀 묻힌 것 같은데 어떤 클럽이 나을까요? 캐디는 수많은 라이를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발보다 공이 높으면 덮이고 왼쪽 내리막이면 오픈 스탠스로 가야 하고 러프에 묻히면 헤드를 열어야 한다는 것까지 실전에서 바로 반영해주는 사람은 캐디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가 났을 때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아, 오늘 망했네. 아, 진짜 왜 이러냐. 이런 말은 캐디뿐 아니라 동반자도 불편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음 샷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금 벙커에서 얼마나 뛰어야 할까요? 그 순간 캐디는 게임을 되살릴 방법을 찾아줍니다. 실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미스 이후의 행동입니다. 그걸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진짜 실력입니다. 여섯 번째, 퍼팅 라인을 놓고 고민될 때 직선 같기도 하고 살짝 오른쪽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혼잣말하지 마시고 캐디님, 이 라인 어떻게 보세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캐디는 퍼팅 라인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린 전체의 경사, 바람, 볼 스피드까지 반영해서 당신보다 훨씬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확신 있게 퍼팅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코스 중간에서 불필요한 사담은 줄이세요. 특히 이런 말은 피하세요. 캐디님은 골프 쳐요? 여기서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캐디 입장에선 이미 하루에 10번 더 듣는 피로한 말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친근하게 말 건네는 건 좋지만 플레이 흐름이 중요한 순간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중년 골퍼일수록 말수는 줄이고 집중은 높이는 게 멋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팁이자 가장 중요한 태도. 칭찬을 아끼지 말아입니다. 좋은 샷이 나왔을 때 이 클럽 추천이 딱이네요. 지금 거리 딱 맞췄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캐디도 힘이 나고 다음 홀에서도 더 열정적으로 도와줍니다. 그 반대로 아, 왜 이거 주셨어요? 아니, 이거 안 맞는다니까요.
이런 말은 캐디를 위축시키고 상호 신뢰를 깨는 길입니다. 캐디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실전에서 당신의 플레이를 돋보이게 만드는 전문 파트너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잘하면 당신은 더 현명하게, 더 편안하게, 그리고 더 좋은 스코어로 라운드를 마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1번 홀에서 그린 상태부터 묻고 클럽 거리를 알려주며 대화의 기반을 만들고 실수 상황에선 조언을 구하며 플레이에 집중하고 마지막엔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신뢰를 주면 그들은 그 이상으로 돌려줄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실전 골프의 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만의 캐디와의 대화 팁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라이크 버디는 계속해서 실전에서 강해지는 골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퍼팅 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먼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당신이 쓰는 퍼터 얼마나 믿을 수 있으십니까? 퍼팅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실전에서는 공이 이상한 방향으로 굴러간다. 그거 당신의 스트로크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퍼터가 비틀린 걸까요? 많은 골퍼들이 퍼팅 실수를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힘이 셌나? 방향을 잘못 봤나? 하지만 퍼터 자체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오류가 그 장비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퍼터 헤드의 토크, 즉 비틀림 현상은 짧은 거리에서조차 방향성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제로 토크 퍼터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스트로크 도중 퍼터 페이스가 비틀리는 걸 최소화한 퍼터입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내가 의도한 방향 그대로 공이 굴러가도록 돕는 퍼터입니다. 이 퍼터가 골프계에서 주목받는 이유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특징입니다. 제로 토크 퍼터는 퍼터 샤프트의 위치와 헤드 밸런스를 조절해 스트로크 중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손목이 살짝 흔들려도 퍼터 페이스는 목표 방향을 유지합니다. 당신이 흔들려도 퍼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 조정 장치처럼 안정된 스트로크를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일반 퍼터는 스윙 중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이걸 아크 스트로크라고 부르는데요. 그 방식은 정확도보다 감각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제로 토크 퍼터는 그런 감각 의존을 줄이고 직선 스트로크의 정확도를 올려줍니다. 초보자일수록 차이를 더 크게 느끼죠. 두 번째는 장점입니다. 첫째, 짧은 거리 퍼팅의 정확도 향상. 1에서 2m 거리에서의 실수는 스코어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제로 토크 퍼터는 이 짧은 퍼팅에서 페이스 정렬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공이 오른쪽으로 휘거나 왼쪽으로 새는 걸 방지합니다. 둘째, 일관성 있는 스트로크. 매번 같은 느낌, 같은 거리, 같은 방향. 이건 퍼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제로 토크 퍼터는 물리적인 구조 덕분에 스트로크 결과를 최대한 일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 퍼터를 들었을 때 이번엔 안 들어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장비의 안정성 하나로 줄어듭니다. 정확히 나갈 것이라는 믿음은 그 자체로 퍼팅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넷째, 손목 사용 억제. 많은 골퍼들이 손목이 너무 빨리 풀려서 생기는 스쿠핑을 경험합니다. 제로 토크 퍼터는 그 손목의 흔들림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일관된 임팩트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제로 토크 퍼터는 일반 퍼터보다 훨씬 가격이 비쌉니다. 최소 40만원에서 비싸면 70만원 이상까지. 초보자가 접근하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자인 호불호. 기술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전통적인 퍼터 디자인과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좀 투박하거나 기계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특히 클래식한 퍼터를 선호하는 골퍼들에겐 다소 낯설 수 있습니다. 셋째, 무게감과 밸런스 적응 필요.
제로 토크 퍼터는 무게 중심이 독특하게 분배되어 있어서 기존 퍼터에 익숙한 골퍼라면 처음 며칠간은 적응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오히려 거리감이 어긋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단점을 감수할 만큼 얻는 게 크다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로 토크 퍼터가 필요할까요? 첫째, 당신의 스코어는 퍼터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라운드가 끝나고 보면 티샷도 괜찮았고 아이언도 실수가 없는데 스코어가 안 나온다면 3퍼터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장비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 퍼팅엔 기계적인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퍼팅은 감각이라고 하죠. 하지만 감각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습도, 잔디, 바람, 긴장도. 그런 변수 속에서 가장 일관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건 바로 장비입니다. 셋째, 골프가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되려면 퍼팅의 성공률이 올라야 합니다. 짧은 퍼팅이 자꾸 빗나가면 라운드 자체가 재미없어집니다. 한두 번은 웃고 넘길 수 있지만 매번 라운드에서 반복되면 자신감은 바닥을 칩니다. 장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사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넷째, 골프는 결국 작은 차이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티샷이 250m를 넘겨도 마지막 1m 퍼팅을 놓치면 무의미합니다. 그 2m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골퍼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로 토크 퍼터. 그건 단순한 퍼터가 아니라 퍼팅의 기준을 다시 설정한 도구입니다. 연습보다 빠른 정답, 감각보다 과학적인 해답. 당신이 오늘부터 달라지고 싶다면 그 시작은 퍼터일 수 있습니다. 퍼팅의 실패가 반복될수록 내가 문제인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퍼터에게 돌려보세요. 어쩌면 답은 그립 아래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로라면 스코어는 곧 플러스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이크 버디였습니다. 오늘도 굿샷 하세요. 아직도 백스윙을 길게 해야 거리가 더 나간다고 믿으세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오히려 스코어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중년 골퍼라면 지금부터 백스윙을 바꾸지 않는다면 몸은 먼저 망가지고 자존심마저 나중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신의 고정관념을 바꿀 겁니다. 백스윙은 클수록 좋다라는 말 40대 이후엔 틀렸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백스윙을 길게 가져가면 회전은 더 크게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다운스윙의 타이밍은 더 어렵습니다. 중년 골퍼에게 가장 중요한 건 파워보다 타이밍입니다. 길어진 스윙은 회전의 템포를 무너뜨리고 손목과 허리, 어깨에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백스윙을 짧게 한다고 거리가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팩트 타이밍이 정확해져서 정확도, 방향성, 그리고 평균 비거리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프로 골퍼 중에도 하프 스윙만으로 200m 이상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스코어가 들쑥날쑥하고 스윙 리듬이 매번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그 원인은 스윙의 크기보다 과한 욕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백스윙이 너무 길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복구 능력이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 내 몸 상태에 맞는 백스윙을 하고 있는가? 나의 스윙은 정말 컨트롤되고 있는가? 아니면 휘둘리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아니다라고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건 줄이는 연습입니다. 덜하는 스윙, 절제된 루틴. 이것이 바로 40, 50대 골퍼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중년 골퍼가 백스윙을 줄여야 하는 이유 5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신체 능력의 변화.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과 근력이 떨어지고 특히 어깨와 허리의 회전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처럼 끝까지 돌리는 스윙을 시도하면
몸은 무리하고 스윙은 무너지고 공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 반복되는 실수와 피로, 심지어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회복력 저하. 젊을 때는 무리해도 하루 이틀이면 괜찮았지만 중년에는 통증이 쌓이고 만성화됩니다. 백스윙을 줄이면 통증의 원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회전근개, 요추 디스크, 손목 관절에 반복되는 충격은 짧은 스윙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집중력과 멘탈의 변화. 스윙이 길어지면 실수도 커지고 실수가 쌓이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짧고 정돈된 루틴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 라는 자신감을 주는 백스윙. 이게 중년 골퍼에게 최고의 무기입니다. 넷째, 컨트롤과 방향성. 풀스윙보다 하프스윙이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거리 손실보다 방향성이 보완되기 때문에 실제 라운드에서는 스코어가 좋아집니다. 특히 아이언샷에서 하프스윙의 효과는 압도적입니다. 스피드는 줄지만 정확한 임팩트로 탄도와 거리 컨트롤이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지속 가능한 골프. 골프는 오래 치는 스포츠입니다. 지금처럼 무리한 스윙을 계속하면 60대엔 필드에 나가기도 힘듭니다. 백스윙을 줄이는 건 단지 기술적인 선택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골프 라이프를 위한 전략입니다. 이제 실전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오늘부터 연습장 가서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루틴, 하프 스윙 연습. 백스윙을 어깨선까지만 들어서 팔과 클럽이 지면과 수평이 되는 구간까지만 돌립니다. 그 상태에서 정확하게 임팩트를 만듭니다. 처음엔 거리 손실이 있지만 방향성과 컨트롤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루틴, 템포 훈련. 백스윙을 천천히 3초 그리고 다운스윙을 1초로 설정합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백스윙을 만들고 강하게 다운스윙하는 이 리듬이 몸에 익숙해지면 불필요한 동작이 사라지고 밸런스가 잡힙니다. 세 번째 루틴, 몸통 중심 회전. 팔로만 회전하려 하지 말고 골반과 가슴, 몸통을 함께 돌려야 합니다.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중심축을 유지하며 회전하는 연습을 통해 근육 부담도 줄이고 힘의 전달 효율도 높입니다. 네 번째 루틴, 영상 셀프 체크. 스마트폰으로 스윙을 촬영하고 백스윙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면 교정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루틴, 어깨와 골반 제한 연습. 벽을 뒤에 두고 백스윙을 하면 과도한 회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건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스윙하면 팔과 몸통이 함께 움직이는 올바른 백스윙을 익힐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루틴, 실전 라운드에서의 루틴 설정. 매번 같은 루틴으로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도 동일한 크기로 설정합니다. 풀스윙을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절제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전 스코어의 비밀입니다. 이제는 많이 돌리는 골프에서 덜 돌리고 정확히 치는 골프로 넘어가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전략이 실력이고 절제가 클래스입니다. 지금 백스윙을 바꾸지 않으면 당신의 골프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절제된 루틴으로 20년 뒤에도 라운드 할 수 있는 골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겁니다. 오늘 연습장 가서 하프 스윙부터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직접 느껴보세요. 스코어가 변하고 몸이 가볍고 무엇보다 골프가 다시 즐거워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중년 골퍼를 위한 실전 정보 라이크 버디에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시작하려고 연습장을 알아보는 분들, 지금 바로 등록하려고 하신다면 잠깐 멈춰주세요. 많은 분들이 등록 후 후회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골프 연습장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릴게요. 특히 골프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지갑까지 지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실내 또는 실외, 환경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습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실내 연습장과 실외 연습장이죠. 실내는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하고 시뮬레이터를 통해 구질, 헤드 스피드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거리나 공의 궤도를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실외 연습장은 실제 필드와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어 거리감과 임팩트 타이밍을 익히기에 좋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날씨 영향이 큽니다. 내가 추구하는 골프 스타일이 실내 분석 중심인지 야외 감각 중심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금제는 정액과 횟수권 중 내 패턴에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요금제입니다. 연습장은 보통 월 정액제와 횟수권으로 나뉘는데요. 월 정액제는 많이 이용할수록 유리하지만 실제로는 주 2회 이상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횟수권은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1회당 단가가 높거나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있어 계획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금세 소진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생활 패턴입니다. 주중에 자주 시간이 나는지, 주말에만 가능한지, 내가 얼마나 자주 연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타석 위치와 층수 좋은 자리도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습장을 선택할 때 장소만 보고 등록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내가 연습하게 될 타석 위치입니다. 1층 타석과 2층 타석은 공의 궤도와 느낌이 다르고 끝 타석은 겨울에 바람을 더 많이 맞거나 조명이 어두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연습장은 인기 있는 중앙 타석이나 1층 앞자리에 추가 비용이 붙기도 합니다. 등록 전엔 반드시 타석 위치를 실제로 확인하고 자주 이용 가능한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슨 여부 혼자 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골프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 연습할 수 있지만 특히 초보자라면 무조건 레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폼이 굳어버리면 교정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초기 3에서 5회 정도의 기본 레슨만으로도 스윙의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강사의 경력, 수업 방식, 피드백 방식, 그리고 개인 또는 그룹 레슨 여부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괜히 혼자 할 수 있다며 무작정 연습하다가 나중에 전부 고치려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시설과 부대 서비스 디테일이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설과 부대 서비스입니다. 샤워실, 라커룸, 무료 주차, 연습공 상태, 타석 리모컨, 스윙 분석, 영상 제공 여부 등 세부적인 부분이지만 실제 이용 만족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주차 문제는 매번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세요. 연습공이 낡거나 부실하면 타격감과 연습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죠. 체험 이용권이 있다면 하루 정도 사용해 보면서 분위기, 고객 매너, 장비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무리 요약, 이 5가지만 챙기면 실패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연습장 등록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내냐, 실외냐, 본인의 목적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것. 둘째, 월 정액과 횟수권 중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것. 셋째, 타석 위치와 층수 확인은 필수. 넷째, 초보라면 레슨 여부 반드시 체크할 것. 다섯째, 시설과 부대 서비스까지 꼼꼼히 살펴볼 것. 이 5가지만 챙기면 등록 후 후회할 일은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골프를 시작하려는 지인에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필드 나가기 전 꼭 챙겨야 할 준비물 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크버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골프 라운딩 나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품 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초보 골퍼분들 혹은 첫 필드를 앞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클럽 챙겼고 골프공 넣었고 골프화 신었으면 끝 아닌가? 아니요, 진짜 라운딩 나가보면 그게 절반도 안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장비 빠지면 플레이 불가. 가장 먼저 기본 장비입니다. 골프채 당연히 챙기셨죠? 드라이버, 우드, 아이언, 퍼터까지 세트 전부 확인하세요. 특히 퍼터. 빠뜨리고 온 분 정말 많습니다. 캐디백 안 열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골프공.
초보라면 최소 9개 이상 여유 있게 가져가세요. 물, 숲, 해저드. 공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냥 3개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랬다가 필드에서 당황합니다. 골프 장갑은 최소 2개. 손에 땀이 많거나 비라도 오면 바로 미끄러워집니다. 여분 하나 없으면 스윙도 못해요. 티꽂이는 꼭 짧은 거, 긴 거, 고무티까지 종류별로 준비하세요. 드라이버용, 아이언용 다 다릅니다. 티가 없으면 티샷을 못해요. 진짜로요. 볼마커 그리고 디보 수리기는 그린에서 퍼팅할 때나 페어웨이 잔디에 자국 남았을 때 꼭 필요합니다. 캐디분들도 이런 거 잘 챙기는 사람 좋아합니다. 매너죠. 두 번째 복장 날씨 대응과 매너까지 포함. 두 번째는 복장입니다. 필드는 진짜로 날씨와의 싸움이에요. 모자, 선캡 기본입니다. 햇빛이 강한 날엔 시야 차단에도 도움이 되고 매너 있는 골퍼처럼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너웨어 바람막이 조끼. 특히 봄, 가을에는 아침 기온이 낮고 낮에는 덥습니다. 체온 관리용으로 하나는 꼭 챙기세요. 여벌 양말 필수입니다. 잔디에 물기가 있거나 발에 땀이 나면 하루 종일 불쾌해요. 선크림, 팔토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용인데 실제로 쳐보면 없으면 정말 후회합니다. 선글라스는 시야도 보호해주고요. 속바지나 레깅스, 특히 여성 골퍼는 바람 부는 날 필수입니다. 라운딩 중간에 옷이 들리거나 불편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벨트. 의외로 상의 바지에 넣어 입는 드레스 코드 있는 골프장 꽤 있습니다. 단정한 복장이 기본입니다. 셋째 소지품 라운딩의 완성은 디테일입니다. 자, 이제는 라운딩의 숨은 완성을 담당하는 소지품입니다. 물티슈, 손수건, 수건 2장. 하나는 얼굴용, 하나는 클럽 닦는 용으로 쓰세요. 그리고 여름엔 땀, 겨울엔 습기 다 문제입니다. 간식 에너지바, 젤리, 바나나. 18홀 치다 보면 정말 당이 떨어집니다. 중간에 하나 먹으면 집중력이 확 살아나요. 물병, 텀블러. 카트에 물이 있긴 하지만 내 입맛엔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벌레 퇴치제, 선크림, 립밤, 진통제. 이건 자연 환경 방어템입니다. 햇볕, 벌레, 건조한 날씨에 전부 대응해야 됩니다. 넷째 골프장 전용 필수품 안 챙기면 현장에서 멘붕.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 꿀팁입니다. 현금 소액. 캐디팁, 그늘집 카드 안 되는 경우 꽤 많습니다. 만원짜리 몇 장 꼭 준비하세요. 신분증, 카드, 락커용 자물쇠. 골프장에 따라 락커룸 입장할 때 신분증 확인하는 곳도 있어요. 손세정제, 알콜 티슈도 챙기세요. 특히 요즘 위생 예민하잖아요. 간단한 파우치, 미니 가방 준비하면 카트에 두고 이동하기 편합니다. 다섯째 필드 전용 장비, 고수처럼 보이고 실전 대응까지. 이제는 진짜 실전에서 당신을 고수처럼 만들어주는 장비들입니다. 거리 측정기. 파인더든 손목 시계형이든 하나 있으면 몇 미터 남았어요? 캐디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편하고 정확합니다. 볼마커, 디보 수리기, 클럽 닦는 브러쉬. 잔디 보호, 클럽 유지 관리, 실전 효율성까지 다 챙길 수 있어요. 우위 우산. 기상 예보가 흐림이거나 장마철엔 무조건 챙기세요. 비 맞으면 하루 종일 불편하고 감기까지 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골프는 완벽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실수해도 돼요, 초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예의와 배려, 여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잘 못 쳐도 느리게 쳐도 기분 좋게 플레이하고 동반자에게 피해 안 주면 그게 최고의 골퍼예요. 마지막 마무리 요약 전체 체크리스트.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클럽 공, 장갑, 티, 모자, 이너, 바람막이, 양말, 물티슈, 수건, 간식, 물, 선크림, 선글라스, 벌레약, 립밤, 거리 측정기, 마커, 브러쉬, 우산, 미니백, 그리고 좋은 마음가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골프 시작한 친구에게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 골퍼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를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굿샷 하세요. 지금까지 라이크 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골프 없이는 주말을 보내기 힘든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회사 생활은 익숙해졌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시기 우리는 골프장을 찾습니다. 공을 맞히는 짜릿한 감각, 스코어가 줄어들 때의 성취감, 동반자들과 웃고 떠드는 그 순간들이 인생의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득 통장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도대체 내가 골프에 얼마를 쓴 거지? 골프채를 바꾼 건 벌써 5번째, 브랜드 옷은 계절마다 사고, 라운딩은 한 달에 2-3번, 캐디팁, 카트비, 식사까지 포함하면 한 달 골프 지출이 100만 원을 넘는 건 기본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골프가 아니라 지출의 괴물이네. 골프가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빠르게 새어나가는 돈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골프는 돈이 새는 구멍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골프는 기회의 문이다. 대체 이 2가지 표현,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당신의 골프가 지출이 될지 자산이 될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40, 50대가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자기 취미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특히 골프는 운동이면서도 과시가 되고 사회적 관계도 챙길 수 있으니 자연스레 지출이 커집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부터 즐거운 소비가 아니라 습관적 낭비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라운딩을 가야 마음이 안정되고 장비를 바꾸지 않으면 뒤처지는 느낌. 사람들과 안 치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결국 골프가 우리 삶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지갑을 조용히 털어가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골프가 돈이 새는 구멍이 되는 대표적인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장비병. 드라이버, 퍼터, 아이언 교체 주기가 지나치게 짧고 실력은 그대로인데 지갑만 얇아집니다. 둘째, 브랜드 의존. 골프웨어는 기능보다 과시가 중심이 되고 매 시즌마다 신상품을 사게 됩니다. 셋째, 의무적 라운딩. 진짜 즐기는 게 아니라 모임 참석처럼 느껴지고 피곤하고 비싸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넷째, 접대 골프의 착각. 관계 유지라는 명분으로 계속 반복되지만 감정 소모와 경제적 손실만 남습니다. 다섯째, 기록 없는 시간. 연습도 필드도 모두 지나가고 남는 건 스코어표 하나뿐입니다. 이런 골프는 분명히 돈이 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시간, 감정, 에너지까지 동시에 소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골프를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당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중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 골프를 소비가 아니라 활용의 도구로 본다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체력보다 중요한 건 관계, 자존감, 방향성입니다. 골프는 그 3가지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도구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기록입니다. 연습, 스코어, 장비 사용기, 실수까지 모두 메모하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콘텐츠화하는 순간 그건 당신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인맥입니다. 무의미한 접대 대신 가치 있는 사람과의 라운딩을 통해 골프가 아닌 인생을 나누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구조화입니다. 골프 모임을 운영하고 중고 장비를 사고 팔고 경험을 나누고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부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쏟아붓기만 하던 골프를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입니다. 지출이 아니라 경험 소모가 아니라 자산. 그게 바로 돈을 여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오늘 골프를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단지 스트레스를 푸는 수단이었나요? 아니면 관계에 묶인 의무였나요?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 골프는 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이 지출은 단순한 소비인가? 미래의 자산인가? 나는 골프를 활용하고 있는가? 끌려가고 있는가? 중년 골퍼에게 필요한 전략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은 장비로 오래 쓰고 매달 골프 예산을 설정하고 브랜드보다 기능 중심으로 구매하고 접대보다 진짜 관계를 남기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골프는 충분히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골프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골프는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활용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중년의 골프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을 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골프, 이제는 돈이 새는 구멍이 아니라 돈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라이크 버디는 중년 골퍼의 삶이 달라지는 순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 구독하고 골프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전반 9홀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드라이버는 원하는 방향으로 잘 나가고 아이언 거리도 정확하게 맞고 퍼팅까지 딱딱 떨어지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은 진짜 잘 되는데? 혹시 오늘 80대 치는 거 아냐? 그 순간부터 게임이 바뀝니다. 골프는 마인드 스포츠라고 하죠. 그 말은 그냥 멋진 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입니다. 골프는 생각이 스윙에 영향을 주고 생각이 마음을 흔들면 클럽도 흔들립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리듬이 깨지고 방금 전까지 좋았던 샷이 안 맞기 시작합니다. 티샷은 슬라이스, 어프로치는 뒷땅, 퍼팅은 멀리 지나치거나 짧게 끊기고 이게 왜 이러지? 당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책합니다. 왜 갑자기 이래?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고 흐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상황 너무 익숙하죠. 전반은 신나게 쳤는데 후반에는 그 신나던 내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요? 이건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후반 체력이 떨어져서라고 말하지만 실제론 체력보다도 집중력의 무너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전반을 잘 치면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이 생기죠. 이번 홀은 보기만 해도 괜찮아. 이 파3는 꼭 파로 끝내야 해.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지배하면 몸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스윙은 짧고 굳어지고 샷은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말 한마디 들으면 무너집니다. 오늘 잘 치시네요. 몇 타예요? 그 순간 내가 오늘 잘 치고 있구나라는 자각이 생기고 그게 멘탈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40, 50대 골퍼라면 기록에 집착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칠 수 있는 최저 스코어, 그리고 80대 진입, 70대 진입, 그 목표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후반 9홀은 집중이 아닌 계산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이런 흐름을 바꾸기 위해선 나만의 리셋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반 티샷 그라운드에 올라가기 전에 딱 5초간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클럽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전반 9홀은 그냥 연습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줍니다. 이제부터 진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리셋하면 후반의 긴장과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후반 시작 전에 몸을 다시 풀어주는 것입니다. 전반 라운딩을 돌고 클럽하우스에서 간식을 먹고 쉬다 보면 몸이 살짝 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후반이 시작되면 다시 그 굳은 몸으로 샷을 하게 되죠. 특히 퍼팅과 어프로치는 작은 리듬과 감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몸이 굳어 있으면 미세한 거리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후반전 그린 주변에서 짧게 10분 정도 숏게임 감각을 다시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물과 간식 섭취입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몸에 피로감이 갑자기 몰려옵니다.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이 변화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바나나 하나, 물 한 컵이 후반 세네타를 지켜주는 전략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후반에 돌입하면 다시 긴장이 밀려옵니다. 왜냐면 골프장은 자연이고
샷 하나 잘못되면 오비, 해저드, 벙커. 항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그럴수록 필요한 건 내 리듬, 내 루틴입니다. 남의 스코어 신경 쓰지 말고, 동반자의 말에도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내가 정한 루틴에만 집중하세요. 백스윙 전에 항상 같은 템포로 숨을 쉬고, 셋업 루틴을 반드시 반복하세요. 이게 멘탈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후반이 망가졌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히려 후반이 무너졌던 날이 내가 골프를 가장 많이 배운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전반은 잘 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반까지 안정적으로 치는 사람은 진짜 골프를 아는 사람입니다. 결국 골프는 점수를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나를 다루는 게임입니다. 욕심이 밀려올 때, 기대가 생길 때, 몸이 흔들릴 때, 그걸 알아채고 받아들이는 힘. 그게 후반 나인홀을 버티게 해줍니다. 전반 잘 쳐놓고 후반 망치는 건 당신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멘탈과 루틴을 다스리지 못한 본인의 탓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골프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당신의 골프가 꼭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굿샷 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라이크 버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 버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정말 많은 골퍼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골프장은 비가 와도 취소를 해주지 않을까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이 궁금증 확실하게 풀립니다. 골프장 입장, 운영 구조, 우리가 몰랐던 현실적인 이유까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 한 번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골프 전날까지 날씨가 맑았는데 아침이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 맞고 라운딩하는 건 부담이 되니까 예약한 골프장에 전화를 걸어보죠. 저기요, 오늘 비 많이 오는데요. 혹시 라운딩 취소되나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취소 시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비가 와도 라운딩은 진행합니다.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죠. 비 오는데 왜 강제로 치라고 하는 거지? 이건 소비자를 배려 안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엔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골프장이 정교한 예약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골프장은 하루 수십 개 팀을 시간 단위로 받습니다. 보통 7에서 9분 간격으로 티타임이 아주 빽빽하게 배치가 됩니다. 한 팀의 취소는 단순한 고객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 같은 성수기엔 한 팀당 수백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 취소는 곧바로 손해로 연결되죠. 만약 모든 고객이 비 온다는 이유로 취소하게 된다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하루 운영비조차 건지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상 상황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가 예보됐지만 실제로는 안 올 수도 있고 오전만 오고 오후엔 갤 수도 있죠. 그런데 단순히 비 온다는 예보만으로 취소를 받아주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또 일부 고객은 비 예보를 핑계로 기분 따라 부킹 취소를 하기도 합니다. 이걸 걸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골프장들은 원칙적으로 비만으로는 환불 불가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미 운영 준비가 모두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라운딩을 위해선 전날 밤부터 음식 준비, 카트 정비, 캐디 스케줄, 직원 배치 등 모든 운영이 미리 세팅돼 있습니다. 비가 온다는 이유로 당일 취소가 들어오면 이 모든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특히 캐디는 당일 취소되면 그날 일당이 그대로 사라지게 되죠. 이 손해를 캐디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일부 골프장은 취소 수수료 일부를 캐디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운영자 입장에서 방어하기 위해 취소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바로 비가 와도 실제 라운딩은 가능한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골프장은 배수 설계가 잘 되어 있고 잔디도 물에 강한 품종을 사용합니다. 약간의 비로는 라운딩이 중단되지 않죠. 라운딩은 진행할 수 있는데 단지 비 온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받아주면 운영이 망가지는 거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 낙뢰경보, 강풍주의보 같은 경보급 기상 상태가 발령된 경우에 대부분의 골프장에서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건 안전을 위한 예외 상황이죠. 하지만 단순한 비 예보나 소나기 정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즘은 우천 보장 골프 예약 상품도 있습니다. 예약 플랫폼에서 비 오면 전액 환불 조건으로 조금 더 비싸게 예약할 수 있어요. 비가 걱정된다면 이런 상품을 활용하면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일 수도 있지만 비 오는 날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 골퍼들도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적고 티오프 간격이 여유롭고 조용하거든요. 잠깐만 여분으로 챙기고 레인웨어 입고 플레이하면 생각보다 편하게 라운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 오는 날 골프장은 무조건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중요한 건 사전 확인과 똑똑한 예약입니다. 첫째, 골프장 취소 및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기상청 예보를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우천 보장 상품 또는 환불 조건이 명확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비 오는 날의 라운딩 규정도 골프장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반만 치고 후반을 포기했을 때 후반 비용을 환불해주는 골프장도 있고 전체 금액을 내야 한다는 곳도 있습니다. 캐디피, 카트비, 그린피의 환불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예약 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왜 골프장은 비가 와도 취소를 안 해줄까? 그건 단순히 고객의 고집이 아니라 운영 시스템 손해 방지,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 그리고 라운딩이 가능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골퍼로서 날씨를 잘 체크하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똑똑한 골퍼의 자세입니다. 프로처럼 멋진 스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운딩 예약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전 골프 정보와 현실적인 조언들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라이크 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라운딩만 다녀오면 허리가 뻐근하고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욱신거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운동 좀 한 거지 라고 넘기기엔 뭔가 찜찜하고 불편한 그 느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를 못 펴겠다거나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그 상태. 그것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특히 40대 중반, 50대가 넘어가면 예전처럼 며칠 자고 나면 낫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골퍼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젊었을 때 하던 스윙을 그대로 반복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몸은 달라졌는데 스윙은 그대로라면, 그렇다면 결과는 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멋진 프로들의 스윙을 보고 따라합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분석하고 백스윙 각도까지 똑같이 해보려고 하죠. 하지만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프로들은 하루에 1000개 이상 볼을 치며 전담 트레이너와 함께 체력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일주일에 한 번 연습장, 한 달에 한 번 필드, 그 외엔 대부분 앉아서 생활하는 중년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프로 스윙을 따라 하라는 건 무리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부상을 부릅니다. 최근 대한골프의학협회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상 골퍼의 70%가 경험한 골프 관련 부상 1위가 허리입니다. 그리고 어깨, 팔꿈치, 무릎, 손목 순입니다. 이 부상들의 공통점은 스윙 자세의 오류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스윙 교정이 아닙니다. 중년 골퍼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상 방지형 스윙 자세 3가지와 그에 따른 루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허리 회전. 많은 분들이 백스윙 때 최대한 상체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비거리가 늘 것 같고 스윙이 더 멋져 보일 것 같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의 직격탄입니다. 왜냐하면 중년의 척추 기립근과 복부 근육은 이미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지 않으니 무리해서 돌리고 그러다 엇박자로 내려오고 그러다 허리 통증이 생깁니다.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백스윙 때 상체는 80%까지만 돌린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 대신 골반을 적극적으로 회전시키는 방향으로 바꾸면 됩니다. 무리해서 돌리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회전시키기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어깨를 이용한 다운블로. 많은 분들이 다운블로를 어깨로 내려 찍는다고 착각합니다. 이러면 어깨에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회전근개에 무리가 갑니다. 실제로 회전근개 손상은 골퍼의 어깨 통증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임팩트 구간에서는 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몸통 회전으로 클럽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는 보조 역할만 해야지 메인 드라이버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팔로 우스루에서 손목을 과도하게 감아주는 동작입니다. TV에서 프로들이 공을 감아보내는 모습을 보며 손목을 억지로 비트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손목 부상의 지름길입니다. 팔꿈치에서 시작해 손목으로 이어지는 힘줄과 인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더 취약합니다. 해결법은 손목은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손목을 리드하지 마시고 팔과 몸의 회전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하세요. 이 세 가지만 바로 잡더라도 당신의 골프는 훨씬 부드러워지고 부상 확률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럼 나 같은 중년 골퍼는 어떻게 연습해야 하나요? 중년 골퍼 전용 루틴을 공유합니다. 첫째, 라운딩 5분 전에 동적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을 천천히 풀어주세요. 정적 스트레칭이 아니라 가볍게 움직이며 풀어주는 동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둘째, 연습장에서는 하프 스윙 30번을 한 다음 풀 스윙 10번. 이 비율을 유지하세요. 하프 스윙은 감각을 잡아주고 풀 스윙은 그 감각을 실전에 적용하는 역할입니다. 셋째, 라운딩 전날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피곤한 상태로 필드를 가면 정확도도 떨어지고 부상 확률도 올라갑니다. 그날은 스트레칭과 하프 스윙 몇 번으로만 마무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비거리는 욕심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정확한 임팩트와 몸에 맞는 리듬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비거리는 늘어납니다. 중년 골퍼의 가장 큰 적은 욕심입니다. 남들보다 더 멀리 보내야 한다는 강박, 프로처럼 보여야 한다는 과시욕, 스윙을 멋있게 해야 한다는 집착. 그걸 내려놓으면 당신의 골프는 더 오래 갑니다. 더 건강하고 더 즐거워집니다. 이제는 잘 치는 골프보다 오래 치는 골프를 하셔야 합니다. 몸이 편안한 스윙, 부상이 없는 라운딩, 그리고 함께 나누는 즐거운 골프. 그게 바로 중년 골퍼의 진짜 목표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골프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실적인 중년 골프 콘텐츠를 전달해드릴 라이크버디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굿샷 하세요. 골프는 나이 들수록 더 어려워진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유연성도 떨어지죠. 하지만 골프는 몸보다 머리와 마음이 더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20대보다 40, 50대에서 더 잘 칠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단 올바른 습관이 필요하죠. 오늘은 중년 골퍼들이 꼭 실천해야 할 실력 향상의 핵심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누구보다 골프를 진지하게 즐기고 싶은 진짜 골퍼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습관, 스윙보다는 루틴을 다듬어라. 많은 골퍼들이 스윙에만 집착합니다. 연습장에서 하루 수백 개 공을 치더라도 필드만 나가면 또 흔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루틴이 없기 때문입니다. 루틴은 마치 마음의 안전벨트 같은 겁니다. 클럽을 잡고부터 공을 치기 전까지
일관된 동작과 리듬이 있으면 몸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 선수들은 매 샷 전 같은 루틴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숨 쉬는 방식까지 동일하죠. 이게 멘탈을 잡아주는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고 그걸 반복해서 익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루틴만 제대로 만들어도 미스샷의 30%는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하루 10분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라. 중년 골퍼들에게 가장 큰 적은 굳은 몸입니다. 특히 라운딩이 한 달에 한두 번인 분들. 스윙 전에 스트레칭 없이 공부터 치는 분들 많죠? 이건 부상의 지름길이고 스윙 궤도도 망가뜨립니다. 허리 통증, 어깨 당김, 손목 통증. 이 모든 게 유연성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골프에 특화된 스트레칭만 10분 투자해보세요. 특히 고관절 회전, 척추 유연성, 햄스트링 이완 중심으로요. 몸이 가볍고 유연해야 스윙이 부드럽고 피니시도 안정됩니다. 당일 스코어는 물론 골프 수명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습관, 장비보다 공을 바꿔라. 중년 골퍼들이 빠지는 함정 중 하나가 새 클럽 사면 더 잘 칠 것 같다는 기대입니다. 물론 클럽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골프공입니다. 공 하나가 스핀 거리, 컨트롤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예를 들어 스핀량이 높은 공은 그린에서 잘 서지만 드라이버 비거리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딱딱한 공은 멀리 나가지만 퍼팅 감각이 죽죠. 자신의 스윙 스피드, 구질,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공을 정밀하게 골라보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라운드 2번 연속 같은 공으로 플레이해보는 실험을 해보세요. 일관된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스윙의 문제인지 공의 특성인지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스코어보다 한 샷에 집중하라. 골프는 멘탈 스포츠입니다. 특히 중년 골퍼들은 동반자 의식, 자존심, 비교 심리로 인해 스코어에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 잘 치면 자랑이고 못 치면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죠. 하지만 골프는 결과가 아닌 순간의 스포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공, 이 한 샷에만 집중하세요. 예전에 어떤 프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라운드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공뿐이다. 과거 샷에 대한 후회, 앞으로 있을 홀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걸 멈추고 오직 지금의 임팩트에 몰입하는 훈련. 이게 실력 있는 골퍼의 핵심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습관, 스윙 영상을 통해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라. 감으로만 치는 골프는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몸이 기억하는 감각도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영상입니다. 자기 스윙을 찍어보는 것, 이건 최고의 셀프 레슨입니다. 스윙 궤도, 백스윙 높이, 피니시 밸런스. 직접 눈으로 보면 스윙의 문제점이 훨씬 빠르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찍은 스윙을 2주 간격으로 비교하면 미세한 변화도 파악할 수 있고 내 감각이 틀렸구나를 빨리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자기 스윙을 보는 것만큼 강력한 연습도 없습니다. 중년 골퍼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훈련법이죠. 이 5가지 습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루틴을 다듬어라. 둘째,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라. 셋째, 공을 바꿔라. 넷째, 한 샷에 집중하라. 다섯째, 영상으로 자기 스윙을 객관화하라. 이건 단순한 스킬 향상이 아닙니다. 골프를 더 오래, 더 깊이, 더 즐겁게 치기 위한 중년 골퍼의 마인드셋이자 전략입니다. 나이 때문에 골프가 안 된다는 말은 이제 그만 잊으세요. 잘못된 습관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골프는 나이 들수록 더 멋질 수 있습니다. 몸은 느려지더라도 감각과 집중력, 루틴과 멘탈은 오히려 성숙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내 샷을 존중하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분명 당신의 골프가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라이크 버디였습니다. 오늘도 굿샷 하세요. 이 영상을 보시지 않는다면 골프 라운딩 가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필드에 머리를 올리러 가는 그날. 대부분의 초보 골퍼들은 실수투성이입니다. 공은 어디서 쳐야 하는지, 뭘 챙겨야 할지도 모르고 규칙도 모르고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눈치만 보다가 하루가 끝나죠. 오늘 영상에서는 초보 골퍼들이 필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동반자들 눈치 받기 딱 좋은 상황이 되겠죠. 이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실수는 초보들만이 아니라 중급자 골퍼도 자주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실수는 복장과 준비물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골프장 입구에서 청바지, 트레이닝복 입고 왔다가 입장 거절 당하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골프는 매너 스포츠입니다. 복장도 하나의 예의입니다. 카라 없는 티셔츠, 청바지, 슬리퍼는 모두 금지인 골프장이 많습니다. 특히 초보자들은 운동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옷을 입는데 골프장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준비물도 빠뜨리면 정말 민망하죠. 골프티, 장갑 그리고 볼마커, 거리 측정기, 펜.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티박스에서 당황하고 동반자에게 빌리거나 캐디에게 부탁하게 되는데 그때부턴 이미 눈치는 시작된 겁니다. 골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을 대비해서 방수, 장갑, 우위까지 챙기면 완벽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티박스에서의 매너입니다. 아직 자기 차례가 아닌데 티샷을 하거나 동반자 스윙 중에 말을 걸거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경우가 많아요. 골프는 집중력의 스포츠입니다. 한 번의 방해가 그 사람의 샷을 망치고 나아가 그날 라운딩 분위기 전체를 망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례가 아닐 땐 조용히 뒤에서 대기하고 그림자가 공선에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동반자 시선을 따라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괜히 훔쳐보는 느낌 줄 수 있으니까요. 기본은 말 적게, 몸 적게, 눈치 많게. 이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느린 플레이입니다. 초보니까 느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건 민폐입니다. 공 치고 멍하니 서 있거나 클럽 고르느라 우물쭈물, 공 찾느라 5분 이상. 이러면 뒷팀은 이미 지쳐갑니다. 골프는 흐름이 중요해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실력이고 뭐고. 보기 전에 짜증부터 납니다. 준비된 사람이 먼저 치는 레디 골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공은 3분 넘게 찾으면 루스볼 처리. 다시 쳐야 하니까. 빠르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연습 스윙은 딱 한 번. 두세 번 하면 다들 속으로 욕합니다. 여유롭게 즐기되 흐름은 지켜야 진짜 골퍼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볼 마크와 벙커 정리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린에 공이 떨어지면서 생긴 자국 그대로 두고 가면 다음 사람에게 큰 피해가 됩니다. 벙커에서 샷을 한 이후에 발자국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매너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볼 마크는 수리기로 깔끔하게 복구하고 벙커는 클럽이나 레이크로 평평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해요. 당신 뒤에 치는 사람도 나처럼 소중한 골프인이라는 생각 꼭 해주세요. 이건 실력보다 더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큰 소리와 전화 벨소리입니다. 퍼팅 준비하는 동반자 옆에서 전화 벨소리 울리면 그날 이미지 바로 박살납니다. 특히 티샷, 어프로치, 퍼팅. 이 순간은 정말 조용해야 하는데 이때 실수하면 초보라는 이미지보다 매너 없는 사람으로 찍힙니다. 농담하고 웃는 건 좋지만 타이밍을 봐야 해요. 말이 많아지는 것도 초보일수록 흔한 일이지만 중요한 순간엔 꼭 입을 다무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는 스코어 계산 실수입니다. 내가 방금 몇 타였지? 이런 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꾸 반복되면 신뢰를 잃습니다. 본인은 5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7번째 샷이었던 상황. 이게 계속 반복되면 주변에선 계산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속이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매 홀 끝나자마자 기록하세요. 헷갈리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저 몇 타였죠? 라고 캐디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깔끔합니다. 정확한 점수 기록은 실력 이전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7번째 실수는 캐디에 대한 태도입니다. 초보일수록 캐디의 조언이 정말 중요한데요. 간혹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라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캐디는 클럽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코스를 안내하고 거리 감각을 잡아주고 당신이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존재입니다. 캐디와의 호흡이 좋으면
당신의 첫 라운딩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질 겁니다. 인사 잘하고 조언에 감사 표현하고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는 태도. 이게 진짜 멋진 골퍼예요. 지금까지 초보 골퍼가 필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7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복장부터 스코어, 매너까지 하나하나 챙기면 당신은 이제 민폐 초보가 아닙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숙지해도 최소한 쟤는 기본은 아는 애네 라는 말은 들을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가 필드 실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연습 루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라운딩 되세요. 지금까지 라이크 버디였습니다.